안녕하세요. 머니가 머니의 경제신문을 읽어줘. 2020년 2월 둘째 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용도 역시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이렇게 해서 이런 순서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그린벨트 주택 인근에 옮길 수 있다. 2월 12일자 신문이고요. 그린벨트 해제 후 공익사업대 국토부 인근지역 이축 행위 허용,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21일부터 시행. 이런 내용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지금까지는 도로, 철도 사업과 가스공업, 시설 사업 등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지 않고 시행되는 공입사업에만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이 허용됐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축 허용 대상을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확대했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현행 구정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 대상지 주민 중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 제한 구역법에 따른 이축 자격도 부여받지 못한 이가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 사업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추진하는 공익사업이지만 이곳 주민들은 기존의 공공주택을 특별법에 의해 이미 이축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그리고 그린벨트로 묶인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도 택배 화물 분류시설 설치가 허용이 된다. 서울 경기권의 그린벨트 내 도시철도 차량기지 유휴부지는 수서, 지축, 고덕, 방화, 신내, 천왕, 도봉, 모란 등 총 8곳이다. 또 자동차, 전기 및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그린벨트 내 주유소나 LPG 충전소의 부대 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그린벨트 내 주택을 가지고 쓰시는 분들은 좋은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 확인하시고 행동을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화 나온 그곳. 그 영화라고 하면 기생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현 1구역 재개발 탄력. 이것 또한 2월 12일자 신문 내용입니다. 동의율 63.5%, 구역 지정 임박, 전용 66제곱미터 매물 호가 8억 넘어.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으로는 이게 주민의 3분의 2 이상 66.7%죠. 정비구역 지정에 찬성하거나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고 반대가 25% 미만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추진이 가능합니다. 여기 적혀있는 내용이 그냥 다고요.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아현구역에 대한 광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번째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동, 동작, 서대문, 비강남권 대폭 상승, 월세 50% 급증 속출할 듯. 2월 13일자 내용이고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6.3% 인상, 강남, 서초, 성파구도 서울 평균인데 잘못 적었네요. 서울 평균 7.89% 웃더라. 그 다음에 꼬마 빌딩 세 부담 커져. 세입자에게 전가 가능성. 17년 1위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메타제곱당 2억 6바. 예,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자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시지가가 크게 뛰면서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일부 상가는 보유세 상한선 작년 세액의 최대 150% 가까이 오를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분이 세입자 임차료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가 11.16%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개발과 서울숲 일대 상권이 활성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23.13% 올랐던 강남구는 올해도 10.54% 상승했다. 동작구는 흑성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등 정비사업 영향으로 9.22% 상승했다. 네, 보유세 상승분 임차료 전가 우려. 표준지 공시지가로 국토부가 의뢰한 민간 감정평가사 1000여 명이 인근 토지의 거래 가격 및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표준지 가격을 평가한다. 전국 토지 3,353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토지 50만 필지가 대상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 신청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0일에 최종 공시된다. 공시지가가 올라서 결론적으로 이게 보유세가 많이 오른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네, 이 내용은. 그리고 네 번째, 공공기여 없으면 용적률 제한, 리모델링도 임대주택 지어야. 2월 14일자의 신문이고요. 리모델링 용적률 세부 지침, 이거 단위는 퍼센테이지고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세부 지침을 내린 거예요. 내용을 들어가면 주변 기반 시설 정비했을 때 최대 20%의 용적률을 상승시킬 수 있고, 녹색 건축물 설계 5에서 20%, 공공보행 통로 등 지역 친화시설 최대 30%, 그 다음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등 도입 최대 10%. 전용 면적 증가 범위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면은 규제가 추가되면서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직 리모델링의 성과가 나타나는 곳은 극소수다.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안전성 검토 등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이동훈 리모델링 협회 정책 법규위원장은 임대주택까지 짓도록 하면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생길 것이라며, 주택 노후도가 심각한 만큼 서울시는 강북 등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 네, 여기까지고요. 또 다섯 번째, 공시가 오르니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 들썩. 서울 공시지가 급등, 후폭풍, 분양가, 땅값 공사비로 산정, 재건축 땅값 비중 60% 정도. 공시가 오르니까 분양가 같은 게 땅값과 공사비로 상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사비는 거의 큰 차이는 없을 텐데, 이 공시가 땅값이 오르니까 이게 상한제 분양가도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적어 놓은 글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선 땅값과 건축비를 합쳐 분양가가 정해진다. 건축비는 정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 등이 포함된다.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다. 땅값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매긴다. 공시지가에 따라 분양가격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유예된 4월 28일 이전에 서둘러 분양을 준비 중인 정비 사업장들도 새 표준 공시지가를 반영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각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도 변수다. 상한제 분양가가 높아지더라도 심의위원회가 분양가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소한의 택지비와 건축비로 분양가를 정해 분양 신청을 해도 지자체에서 분양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분양가를 낮추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만큼 상한제 분양가를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 정부가 그냥 밀어붙이면 분양가 상한제, 공시지가 오르더라도 상한제로 아파트 분양가가 더 안 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요약을 하자면. 그리고 경제, 금융, 주식 등 파트로 들어가서 2월 13일자 내용으로 또 들어가면은 정부가 주인이면 주가가 못 오른다, 이거 오르지 못하는가,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내용이 나왔는데요. 한전 지역난방공사 주가 부진, 요금 못 올려 수익 갉아먹어. 그 다음에 기업은행 올해 11% 하락. 내용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자면 그러니까 한국전력 주가 상장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부가 지배주주로 있는 다른 상장사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최근 1년 동안 25.4%, 10년 동안 41.3%가 하락했다. 2010년 1월 상장 이후 최저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분이 34.6%인 까닭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 서민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2015년 이후 난방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 탓에 2018년 2265억 순손실에 이어 작년에 적자까지 이어졌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다. 1989년 상장 이후 정부가 18.2%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매번 정책적 수단에 한전을 동원하면서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다. 시장성 공기업 주주가치 훼손하면 안 돼. 전문가들은 이들 공기업,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일단 증시에 상장을 했다면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한다. 내용 요약, 구체적인 내용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테슬라 따라 질주하는 2차 전지주. 2차 전지주라고 하면은 LG화학, 삼성 SDI,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품목들이 있고요. 전기차에 베팅한 외국인 쓸어 담아 12개월 선행 퍼 25에서 30배에 달해 LG화학, 동종화학보다 퍼 값이 13배보다 높아. 그 다음에 중국 배터리 1위 CATL 50배 넘어. 이거 다 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따라서 2차 전지를 공급하는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 다음에 중국의 CATL 같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퍼 같은 경우에 LG화학이 동종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퍼가 12.6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퍼가 지금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5배에서 30배 정도 되니까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의 배터리 1위 업체 CATL 같은 경우에는 퍼가 50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퍼라는 게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대평가가 아니다. 이거 중국의 업체를 비교를 하면 이런 내용으로 해서 중국의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저성장 저물가 한국 돈맥경화 OECD 최악. 2월 10일자 내용이고요. 2월 10일자 신문 내용이고, 통화 유통 속도 주요국 중 꼴찌, 친기업 정책으로 활력 키워야. 한국의 통화 유통 속도가 느려지는 원인은
낮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다. 국내 경제 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지난해 2%로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4년 이후 연 1%대에 머물고 있다. 작년에는 0.4%까지 떨어졌다.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 인상도 유통 속도가 낮아진 원인으로 꼽혔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CD금리가 1년 전보다 1% 상승하면 유통 속도는 2.2% 느려졌다. 예금 이자율이 높아지면 현금과 각종 예금, 2년 이하 적금 등이 포함되는 총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통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면에 요거 세계 경제에 관련된 걸 또 추가적으로 실었는데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굴기, 인민은행 가상화폐 특허 쏟아낸다. 2월 14일자 신문 내용이고요. 디지털 화폐 특허 84건 출원, 은행 간 결제 시스템 기술 등 포함, 일부 국영기업도 특허권 가져 달러 중심 금융, 미금융 질서네요. 미국 달러 중심의 미국 금융 질서 흔들 의도. 소극적이던 미국도 입장 변화. 문우신 디지털 화폐 발행 언젠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CDBC,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국제 특허를 80여 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CDBC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일종이면서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이기 때문에 통화량 조절 등 통제가 가능하다.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 질서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중국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은행 간 결제 시스템, 디지털 계좌와 기존 은행 계좌와의 통합 기술 등도 포함되어 있다. 특허 소유권 대부분은 인민은행 자회사인 디지털 화폐 연구소에 기속되지만 일부는 중국 국영 기업들이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민은행은 2017년 디지털 화폐 연구소도 설립했다. 중국 디지털 화폐 정책의 기본 방향은 온라인에서 디지털 화폐가 현재 화폐로 대체되도록 하되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와 디지털 화폐 총량을 분석해 디지털 화폐의 공급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달러 패권을 쥐고 있던 미국은 당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변화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 의장은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세계 모든 주요 중앙은행이 현재 디지털 화폐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앞장서는 것이 미 중앙은행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도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미국의 CDBC 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지만 언젠가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움직이니까 미국도 약간 불안해서 지금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가상화폐 관련해 문우신 장관은 이날 가상화폐와 관련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자금 세탁에 쓰이지 않는지 사법당국이 볼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정적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화폐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더 신빙성이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2월 13일 기준 마켓 인덱스를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피 지수는 저번 주 기준으로 해서 21포인트 올랐고 2232, 코스닥 지수도 687, 15포인트 올랐네요. 국고채 금리 조금 내렸고, 그다음에 환율 조금 올랐네요. 원엔
이거는 한 1.8 정도 원 정도 떨어졌고, 원 유로는 한 16원, WTI 유가 한 1.2달러 정도 올랐습니다. 2월 둘째 주 신문 읽어줘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